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BY호 선원 실종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관련해서 워낙 다양한 사건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제가 간략한 주요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위주로 판례를 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Y호 선원 실종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행방불명이 되고 최종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고 결국 사망 처리가 된 망인 H의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고요. 또 피고 W는 어떤 AAA 그리고 BBB 각 선박의 소유자이면서 이 선박을 이용해서 땡땡땡 수산이라는 상호로 해서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업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피고 W가 피고 X를 AA호의 선장으로, 그리고 Y에 대해서는 BB호의 선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Z는 또 BB호의 기관장으로 임명을 해서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은 행방불명돼서 사망 처리된 사람들의 가족들, 그리고 유가족들, 그리고 피고 W는 선주, 그리고 피고 X, Y, Z는 그 선주가 고용한 선장 내지는 기관장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망인 H는 선원 생활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선원 소개서를 통해서 위 선단에 승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는 선단 그리고 BBB호의 기관원으로 승선을 해서 동진아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BBB호 선단이 조업을 마치고 나서 제주도 화순항 5,600m 해상으로 귀향하여 그곳으로 온 운반선에 어획물의 전제를 마친 후에 다시 조업을 하기 위해서 출항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획물을 다 옮겨주고 나서 다시 출항하려고 하니까 이때 나는 탈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평소 선상 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당시 해역이 육지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지점임을 이용해서 탈출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구명복을 입고 선미의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실종되어서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무허가 소개서를 통해서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위 선단에 승선을 했다. 간단 없는 투망과 양망 그리고 고기 상자 운반 작업을 하느라고 하루에 채 4-5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 없다라는 것은 쉴 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영하 40도의 냉동실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고 요동치는 좁은 선박 내에서 지내는 등 근로 여건과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그래서 피고 XYZ는 이런 초보 선원인 망인으로 하여금 가혹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초보 선원들을 길들이고 길을 꺾는다는 명목으로 빈번히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지어 이 망인 H가 하선을 요구하는 것을 묵살함으로써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선상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망인이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출을 하다가, 즉 선미로 가서 구명복만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건 경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피고 XYZ는 불법 행위자, 즉 선장과 기관장은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불법 행위자로서, 그리고 피고 W는 선박 소유자니까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고들은 다투긴 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인정사실 중에서도 주요한 내용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XY는 비밀 무허가 선원 소개서에서 선원을 공급받고 소개비로 1인당 25만원, 30만원을 각 선원에 급여해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각 선박의 선원들을 조달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승선만 하면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만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한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 H를 포함한 초보 선원 8명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각각 승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해서 저인망식으로 조기, 고등어 등을 포획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 조업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전제, 옮겨 실는 것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망 H 같은 경우에는 BBB호에 승선을 해서 하루 3, 4회 투망과 양망 작업, 포획한 수산물의 선별 작업, 그리고 고기 상자에 담기, 상자를 냉동실로 운반하는 일 등에 종사를 하였고, 이와 같은 갑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실에서 당직을 서는 등 하루에 4, 5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으며 치질이 심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중에 한 명은 초보 선원들이 업무에 서투르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오던 중 폭력전과 사범인 피고 땡땡땡이 어떤 일시에 전남 신안군 소재 소옥산도 남방 20마일 해상에서 승선한 지 18개월 정도 된 선원 땡땡땡에게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고, 피고 땡땡땡은 제주시 화순항 해상에서 선원 누구누구가 수산물 운반선인 땡땡땡호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나무 막대기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한 죄로 이런 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이 가혹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망인 H와 다른 사람들은 점점 반복 누적되는 수면 부족, 과로, 그리고 열악한 근로 여건, 그리고 주거 환경, 억압적인 선상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하선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인 피고 Y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자고 있어서 선배 선원에게 하선을 요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선배 선원은 그런 말을 했다가는 심하게 얻어맞기만 할 뿐 하선시켜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하선 요구를 만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이 망인 같은 경우에는 좋게 하선하는 것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날에 새벽에 제주도 화순항 근처에서 탑승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어획물을 전제 옮겨 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망인과 다른 사람들이 작업 중에 만나가지고 의논하기를 전제 작업 끝나고 각 선박이 화순항을 떠날 때 각각 구명의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자라고, 그렇게 해서 탈출하자, 그리고 집으로 연락해서 귀가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망인은 BBB호의 선미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이때가 몇 시다? 새벽 4시였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요,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때는 단순히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차가운 바닷물에 빠지게 되면 곧바로 심정지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집니다. 심정지가 왔을 때 제대로 대응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손, 발을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심하면 당연히 사람이 심정지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영 실력 이런 것들만 믿고 바다에 빠지는 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BY호에서 결국 선미에서 구명복만 입고 떨어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종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결국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사망 처리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판단이 되었느냐? 일반적으로 선상 생활은 그 공간의 협소성, 폐쇄성, 외부 세계와의 차단, 예측 불허의 각종 위험의 발생, 절제되고 강도 높게 요구되는 노동 등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선장 등 책임자들의 절대적 지배 하에 놓여 있는 이른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장이나 책임자가 절대적인 지배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일단 이것은 선장 등의 책임이고, 그리고 선주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상 생활의 영역에 편입된 선원들은 선장 등 책임자들이 형성 유지하고 있는 장의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선장 등 책임자는 장의 상황을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형성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위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획고만 집착했고 간단 없이 높은 강도의 근로를 강요했다.
하선을 요구하는 선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망인이 해상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종, 사망한 이상 피고들은 불법 행위자로서, 피고 W, 즉 선박 소유자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박에서, 특히 어선에서 일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선원으로 근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일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잘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에 대해서 유의해서 잘 보시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BY호 선원 실종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선원들이 입는 재해나 그리고 행방불명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